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법률아 놀자 시간이죠. 법률아 놀자. 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항상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네. 막 그냥 활기차고 막 화창한 네. 날씨 이야기 했거든요. 네, 오, 오늘 근데 정말. 변호사님이 정말 와, 너무 화사하세요, 화창하게 진짜. 네. 꽃 같은 네,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 네. 자, 네. 오늘 정말 지난번에도 살짝 이제 좀 다루다가 미처 못 다뤘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영주권자들의 또 뭐 해외 여행이랄까 또 다시 뭐 갱신하는 네, 네. 과정에서 저희가 주의할 사항이 좀 많다면서요. 네, 그 영주권을 이제 받는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네. 받은 다음에도 알아야 될 사람이 되게 사항이 많아요. 오. 왜냐하면 신분이 우리가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을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 국적자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렇군요. 에일리언이라는 표시를 해서 예전에 그쵸 에일리언. 네네. 요즘은 이제 아니죠. 에일리언이란 말을 바이든 행정부 때 없애서 그냥 넌 시즌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제가 보면 약간 그게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게 네네. 시민권자가 아닌 비시민권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에일리언은 진짜 외계인처럼 외계인.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 수십 년 동안 쓰던 용어를 그냥 이제 비시민권자라고 그렇게 용어가 모든 게 바뀌어서 법 네. 조항에도 보면 더 이상 이제 에일리언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고 대부분은 그 에일리언 단어가 넌 시리즌으로 지금 바뀌어 non 있어요. citizen.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주권을 뭐 받아서 제가 지난 방송에는 뭐 아이디를 갱신하는 문제랄지 소셜국에 가서 업데이트를 해서 나중에 이제 소셜 연금을 받을 때나 그럴 때 이렇게 일이 지연되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된다.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잠시 말씀해드렸고 혹시 이제 방송 안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잊지 마시고 또 결혼해서 영주권 받으신 분이 영주권은 원래 성으로 받았더라도 남편 성으로 따라서 바꾸고 싶으면은 특별히 개명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네네. 네임 체인지 콜트 디크리가 없어도 결혼 증명서만 가지고 가서 소셜 번호부터 바꾸고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바꾸고 그렇게 해서 세금 보고도 이제 패밀리 네임으로 파일하고 이제 이런 것들 잠깐 제가 커버했었고요. 예, 예. 네. 오늘은 그거 이외에도 이제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영주권자는 이제 미국 시민권 귀화를 해서 그러니까 귀화가 우리가 내추럴라이제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귀화를 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모든 영주권자뿐만이 아니라 비이민 비자 소지자, 그러니까 내가 유학생이나 주재원이나 종교자나 하물며 이제 신분이 아웃되신 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체자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undocumented alien, 그러니까 서류가 없는 서류 미비자, 예. 또 합법으로 왔지만 이미 신분이 expire 돼버린 상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out of statu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보다 영어가 조금 단어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misunderstanding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네. 제가 특히 시민권 인터뷰 많이 따라가는데 네, 네. 인민국 직원이 뭐 have you worked without working permit 그렇게 물어보거나 뭐 out of status가 돼서 뭐 네가 일한 적이 있냐 뭐 이런 질문 영주권 인터뷰나 이럴 때 물어보면 미리 이렇게 그 단어 뜻을 이해를 안 하고 가면 손님들이 네네.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엉뚱한 대답을 하신 분들이 많이 노 있어요. 해야 되는데 예스 하고 막 이러면. 네네 예스인지 노인지 그럴 때 있어요, 진짜. 살짝 이제 아니 그리고 왜 그런 데 가면은 긴장들을 또 많이 하시니까. 네. 네네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인터뷰를 갔는데 이런 질문 하는데 손님이 막 헷갈려서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네네. 답을 막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셉트 해가지고 도와주실 수가 있죠. 네, 변호사가. 제가 손님이 좀 언더스탠딩을 잘 못한 것 같은데 통역이 따라왔죠 물론. 통역이 왔지만 통역은 의견을 얘기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 말을 그대로 맞아. 얘기하니까 뭐 손님이 틀렸거나 말거나 그대로 얘기하는데 제가 들으니까 손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예를 들어서 노라고 대답할 걸 예스로 예, 대답하고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클래리파이 할 수 살짝. 있어요. 근데 손님이 지금 질문을 이해를 잘못한 것 같으니까 내가 네. 영어로 설명하고 통역이 이해를 다시 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인민국 직원이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해서. 교통정리 이렇게. 그렇네요. 그거 가셔야 되겠다. 근데. 그러기도 하고 문제가 이제 있는 케이스 그게 네네. 뭐 체포 경력이 있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인터뷰 많이 하세요. 그 취업 이민은 네네. 요즘에는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인터뷰가 많이 면제돼 있죠.
다는 아닌데요. 저희 손님들은 인터뷰를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가족 초청은 이미, 이제 네, 부모님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인터뷰가 저희 손님들은 거의 뭐 95% 이상 네네. 노 인터뷰를 받고 계시는데 부모님들도 뭐 프라데 학교를 다녔달지 제가 프라데 학교 다닌 사람 지난주 인터뷰 갔었어요. 근데 두 분 인터뷰하는데 3시간 반 걸렸어요. 와, 두 분 하시는데. 네, 가족 관계 물어보는 거는 초청자 부모님 다 해서 30분밖에 안 걸렸고요. 걸렸는데. 네, 나머지 2시간 반은 모조리 다 학교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그 메인에서는 좀 네네, 벗어난 벗어난 거니까. 거지만 다시 돌아올까요? 그래서 영주권자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넌 시리즌 외국인들은 주소를 옮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렇죠. 이민국의 온라인을 통해서 AR11, 그러니까 AR11이라는 양식으로 반드시 10일 이내에 주소 변경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오, 그래요?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외국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 진짜 저도 몰랐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센트럴 데이터베이스로 바뀌어서 그게 공항에 입국할 때나 뭐 이런 영주권 받을 때, 시민권 받을 때 다 업데이트가 네. 이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으니까 법을 잘 지켜야지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보면 내가 1년 전에 이사했는데 모르고 못했다. 그러면 이민국이 이렇게 페널티를 주지는 않아요. 네, 언젠가 뭐 벌금 먹이고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은 더 각성을 해서 많이 할 텐데 그래도 그렇군요. 이제 이민국의 서류가 계류 중이나 이런데 주소 변경을 잘 하지 않으면은 서류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특히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AR11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트래킹이 잘 안 되고 어떤 통보서들은 요즘에는 이메일로만 오고 뭐 아예 메일로 안 보내는 통보서들도 좀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 주소 변경은 영주권자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모든 외국인이 주소 변경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 꼭 해놔야 되겠네요. 예, 해놓지 않고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은 뭐 아무도 책임질 수 제가 없으니까. AR11은 제 기억에 제가 거의 한 36년 넘게 이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긴 거는 제 기억에 한 10여 년 됐거든요. 처음에는 온라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다운받아서 글로 네. 다 적고 사인해서 우편으로 우편으로 보내던 했죠. 시절이 한 5년 있었고요. 이제 지금은 다 이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적을 해서 한 기록을 떼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다 데이터 입력한 다음에 그거를 서브밋 버튼을 누르기 전에 출력을 꼭 해 놓으시고 이제 출력해서 내가 온라인에 언제 주소 변경했다는 기록은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만 잘 가지고 계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피가 있어요, 혹시? B는 없어요. 예, 예. B는 그러니까 없고 온라인으로 이제 영주권자가 아니신 분들 또 영주권자도 왜 조건부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은 조건부 해제도 해야 되니까 모든 이민국의 서류가 계류 중이신 분들은 예. 그 AR11에 들어가서 그러면 뭐 이름 보통 생년월일 영주권 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영주권 번호 또 왜 추방재판 회부된 분들도 다 외국인 등록번호 A1년 번호가 있거든요. 예. 그게 다 A1년 번호를 적고 그 다음에 현재 사는 주소를 적고 언제 이사했는지 그 다음에 이전 주소를 적고 이렇게 간단한 한 페이지 양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많이 안 쓰셔갖고 무조건 못한다 설명하면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누가 다 무료로 도와주면 좋은데 전문가가 도와주면 약간의 경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녀분들 시키면 네. 애들이 잘 하기 때문에 네네. 그 AR11을 꼭 하셔야 되고 온라인으로 하실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서부터 좀 바뀐 게 있는데요. 영주권자들, 시민권자는 우리가 뭐 저도 시민권자니까 해외 갔다 오면은 뭐 출입국 기록을 막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영주권자들은 요담에 시민권 신청할 때 지난 5년 동안에 해외 갔다 온 출국일, 입국일, 며칠 나갔다 왔나, 어느 나라에 갔다 왔나, 뭐 때문에 갔다 왔나 이런 거를 다 적고 또 서류로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이민국이 이거를 이제 그 디지타이즈 전산화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금년 1월은 아닌 것 같고 제 기억에 한 3월 정도부터 이 입국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이제 영주권자가 과거에 들어오면 여권에 이제 손님들의 여권에 맞아요. 도장이 찍었어요. 찍혀 있는데 예, 맞아요. 거기에 이제 주로 ARC라는 단어가 많이 써져 있어요. ARC. ARC가 무슨 단어인지 혹시 아세요?
영주권자가 이제 입국할 때 공항에서 이거 뭐 CBP 직원이 찍어주는 Arrival 건데 Re-entry 무슨 뭐 컨펌인가 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게 영주권자라는 단어의 첫자예요. Alien Registration Card 그 말이에요. 손님들이 제가 여쭤보면 아시는 분이 100명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100명이 한 99명은 명도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ARC가 왜 찍어져 있나 잘 모르고 제가 보면은 간혹 가다가 또 LPR이라고 찍혀 있는 것도 있어요. LPR. 네. 영주권자가 해외 갔다 오면 여권에 도장이 찍혀 예, 예, 있는데 그 LPR은 Lawful Permanent Resident. 넌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라는 약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까지는 해외 출입국 기록이 다 도장을 찍었기 찍어서, 때문에 예, 예. 이제 입국 도장하고 제3국에 또 도착했을 때 찍은 그 그렇죠. 엔트리 스탬프 네네. 또 미국에 들어올 때 찍은 엔트리 스탬프가 떠난 날 오는 날을 이렇게 여권만 봐도 좀 이렇게 알죠. 클래리파이 예, 하기가 맞아요. 좀 네. 했잖아요. 근데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거 더 어떻게 해요? 이상. 네. 그래서 저희가 손님들한테 지금 대부분은 방송 들으신 분도 변호사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네, 아주 최근에 바뀌었기 아니 때문에. 지금 여권들을 한 번씩 다 꺼내 보실 그러니까. 것 같거든요. 여행 네, 그래서 잘 안 다녔던 분들은 한국은 다행히 한국만 왔다 갔다 하신 분은 저희가 요즘에 시민권 할 때 그 동사무소에 가셔서 영문으로 돼 있는 출입국 관리 기록을 떼오시면 거기에 인천공항 통해서 국제선으로 나간 모든 기록이 거기에 나와요. 그렇게 그럼 해서. 그거는 한국에 있는 뭐 가족에게 좀 떼어서 보내달라고 해도 돼요? 가족한테 띄게 하려면은 위임장. 영사관에 가서 또 위임장 만들어서 부탁하셔야 되니까. 요즘에 전산으로 좀 네, 안 되나? 영사관이 요즘에 그 민원 업무를 많이 확대를 예, 예, 한 것 예. 같아요. 아. 그래서 웬만하면 영사관에 가서 직접 물어보시고 음. 못 뛰면은 이제 그 위임장 영사관에서 그쵸. 주는 위임장 하나 만들어서 가족한테 위임하면 가족이 대신 띄워주고 또 저희가 이제 미리 떠나기 전에 물어보신 분은 갔다가 출국한 미리 떼어오는구나. 기록은 안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에 없어졌잖아요. 도장 찍어주는 예, 예. 게. 그래서 보딩 패스 비행기 탄 거 있잖아. 탑승 예, 기록. 예, 예, 예. 그걸 저희가 버리지 말고 시민권 받을 때까지 잘 가지고 처리해두라고. 계시라고. 왜냐면은 뭐 거기 갔다가 중국도 갔다가 뭐 일본도 갔다가 그러면은 어느 나라는 기록이 있고 없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여권에다가 좀 이렇게 보딩 패스를 넣어놓으셔도 네네. 되고 요즘은 또 뭐 이메일이나 예. 네, 왜냐면은 이 보딩 패스 한국이 같은 거 한국도 있으니까. 전자 여권이 된 이후로 예, 예. 미국보다 더 오래 전에 도장을 입국 도장 아예 안 찍어줘요. 한국은 입국 도장 출국 도장 안 찍어준 지가 제 기억이 한 2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안 찍어줘요. 한국도 안 찍어주고 진짜. 그거 우리 그러니까 모르네. 인터뷰 가서 그러면 이제 오래되면은 본인이 기억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며칠 헷갈려. 그렇겠죠, 며칠 당연히. 나오는지.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잘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갔는지 레코드 키핑도 안 예, 하시고. 그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서 한국 거 그럼 출입국 기록 떼오시고 또 뭐 다른 나라도 또 뭐 갔다 왔다 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어쩔 수 없으면 혹시 마일리지 프로그램 있냐. 그래서 마일리지에 이제 그 마일리지 크레딧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탑승 기록이 쭉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로 또 이제 네네. 그게 이게 시민권자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영주권자는 출입국 기록을 잘 관리하고 또 도장이 다 찍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 기록도 보딩 패스 우리가 아이티너리 그다음에 또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날짜도 다 계산해서 일수를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야. 출입국 관리 기록 이런 걸로 하시고 네네. 혹시 시민권 안 하셨으면 빨리빨리 하세요. 제가 쭉 보면은 쉬워진 건 별로 없고 갈수록 조금씩 점점 어려워져요? 아주는 아니지만 뭐 조금씩 까다로워지는구나.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영주권이 뭐 한 번 주면 사실 뭐 한 50년 전에는 영주권이 한 번 주면 영구히 썼었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덜렁덜렁한 그 카드를 들고 다니셨던 분들 옛날에 봤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 뭐 내가 사진으로. 25살 때 영주권 받았으면 이제 막 애를 들자면 뭐 65세가 됐으면은 청년이 이제 맞아요. 노년기에 접어드는데 머리도 허해지고 주름도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과거에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영주권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법이 10년에 갱신하는 거는 뭐 제 생각에 제가 뭐 거의 한 36년 정도 일했는데 제가 일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 전에서
서부터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주 옛날에는 진짜 유효기간이 없고 지금도 일정 기간 동안 유효기간 없는 거 갖고 다니시면 아직도 있어요. 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영주권이 머신 리더블로 돼 있어서 네. 이렇게 딱 스캔을 하면 크레딧 카드처럼 네, 출입국 맞아요. 네, 기록이 네. CBP 기록에 착착착 전산으로 입력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건데 제가 보면 영주권 갱신이 크게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디를 업데이트하는 거. 네, 업데이트. 그다음에 제가 영주권자는 국적이 외국인인데 미국에 살게 해준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두 번째는 지문을 찍어서 신원을 조회하는 거예요. 신원을 조회해서 뭐 하는 거냐? 테러범도 찾아내고. 그렇죠. 네네. 뭐 범죄 기록이 심각한 경우 이런 경우는 미국에 너는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네 추방 통보서를 보내서 추방 재판을 해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상담할 때 진짜 추방 재판을 해부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 연루돼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냥 갱신하지 마시고 미국에 사시면 집에까지 찾아와서 체포하는 일은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분들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얘기를 잘못 들으면은 내가 DUI 3개 있는데 그러면 쫓겨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미널 기록이 좀 여러 개 있어서 이 전문가를 안 만나고 비전문가가 되는 건데 안 된다고 얘기해서 갱신을 안 하신 분들 제가 간혹 만나거든요. 잘못된 그 정보로 기회를 인해서. 네. 모든 범죄가 다 추방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요. 근데 전문가라고 의논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DUI 기록 이런 거 좀 자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갱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해가지고 와이프를 예를 들어서 뭐 입원해갖고 뭐 머리를 막 깨뜨렸다 할지 뭐 수술했다 그런 할지 것들. 뭐 그래서 그 크라임 자체가 왜냐하면 다 지문 조회하기 때문에 예, 예. 지문 네. 조회에 이름을 아무리 개명을 해도 그 다 지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시스템은 크리미널이 어레스트가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다 누구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해요. 아. 그래서 50개 주의 법무국 디파트먼트 저스티스에서 지문 채취하자마자 그 기록이 동시에 FBI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국은 연방 정부이기 때문에 연방에서 신원 조회를 할 때 내가 그럼 하와이 알라스카에서 20년 30년 전 기록이니까 그때 너무 오래돼서 안 나오냐.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모든 기록은 다 다 FBI 있겠네. 신원 조회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갱신을 그럼 언제 하냐? 네. 끝나기 6개월 전에 하시면 돼요. 6개월 만료되기 6개월 전서부터 전에. 끝나기 하루 전까지 할 수 있는데 왜 기간 지나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기간 지나신 분들은 안 되는 건 아닌데 다 받아는 줘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이런 소셜 베니핏 같은 거 받고 계신데 중간에 끊임이 생겨가지고 제때 안 하신 분들은 혜택도 끊기는 경우가 종종 그럴 있어서 수 있겠네요. 제때 파일하는 거를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이제 결혼이 2년이 안 되신 분들은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줘요. 네. 그러니까 시민권자 배우자가 티피컬리 받고 영주권자 배우자도 조건부가 대다수였는데 지금 4월서부터 4, 5, 6월 지금 3개월 전에 영주권자 배우자 코타가 갑자기 이민국이 이제 한 2년 10개월인가 지금 9월 8일 2020년으로 코타를 후퇴를 시켰어요. 네. 후퇴를 시켰다는 얘기는 얼마 전까지 한 4, 5년 동안 영주권자 배우자도 시민권자 배우자처럼 빨리 영주권을 받아서 조건부를 받았는데 지금은 코타가 후퇴를 시켰기 때문에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시간이 좀 더 얘기거든요. 걸리겠네요. 요금이 아니라 2020년 9월 8일이 지금 요번 달 다음 달에 진척을 안 하고 제자리 걸음 하더라고요. 4월서부터. 오. 4, 5, 6, 7, 4개월 동안 요 날짜에 제자리 걸음이에요. 야, 그럼 많이 늦어진 건데. 네, 그래서 영주권자 배우자는 뭐 영주권 받기 위해서 합법적인 신분을 들어와서 영주권서로 접수할 때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하루라도 불법이면 미국에서 인터벌 자격이 없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뭐 내가 무비자로 와서 불체된 지 3년 됐다. 그래도 다 인터벌 자격이 주고 여기서 인터벌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예 올 때 입국 심사 안 받고 캐나다 국경, 멕시코 국경 통하면서 우리가 밀담 미리국 했다. 예, 예. 그런 분들만 이제 미국에서 인터벌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자 배우자는 신분을 합법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한 가지 조금 희망적인 거는 이민국이
그게 파이널 액션 데이시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선순위 날짜 기준이 그렇고 우선순위가 풀려야지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영주권 서류 접수를 days for filing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날짜를 이민국과 국무성이 상의해서 월말 되기 전에 다음 달 걸 발표하는데 접수는 받아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호는 지금 이렇게 2년 10개월 정도를 백업을 시켜놨는데 네, 예. 영주권 서류는 지금 합법이면 일단은 2년 10개월 접수하고 기다리더라도 영주권 인터뷰 서류를 받아주겠다 이런 거니까 제 얘기는 법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특히 변호사 도움이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이걸 해석을 잘 못하고 영주권 서류가 접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못하신 못한다고. 분들도 제가 보고 그러니까 여기 아주 최근에 변동사항이 있는 거라서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해드린 거고 예, 예. 또 이 조건부 영주권이 이제 투자이민 하신 분하고 결혼 2년 미만인 사람 요 두 사람만 조건부 2년짜리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조건부 영주권을 해제를 해서 정식 영주권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정식 영주권 신청 기간이 2년짜리이기 때문에 21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조인트로 접수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조인트로. 만약에 이제 남편이 US 시리즌이고 와이프가 이제 유학생이었는데 결혼을 해서 영주권 받았어요. 그러면은 둘이 잘 살고 있다는 서류를 여러 가지를 합해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된다는 뜻인데 어쩔 수 없이 뭐 성격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하신 분들 간혹 있어요. 예, 예, 예. 조건부를 갖고 조건부고 있는데. 끝나기 전에 네. 근데 제가 보면은 영주권 때문에 혼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또 생각해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게 있고 여러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한국말로 꾹 참고 나 영주권 받을 때까지는 살아야지 이런 분들도 제가 자주 만나거든요. 예, 예. 취소될까봐. 취소될까봐. 영주권이.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결혼이 enter into, 그러니까 결혼할 때 진실된 결혼이었다는 거를 확실한 서류로 또 증인의 증인으로 다 증명할 수 있으면 이혼을 하더라도 혼자서 그 조인트 피티션에서 컨디션을 리무브를 하는 거를 웨이브 예, 예. 면제해달라 그런 청원서를 통해서 저희가 조건부 해제를 해드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도와드린 분은 이혼을 했지만 그래서 조건부를 혼자서 해제 청원을 했는데 한 분도 디나이 받으신 분은 없거든요. 오. 네. 근데 일반 같이 잘 살고 있는 분에 비해서 제가 보면 서류를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보면은 한 3배 정도 진술서 이런 것들도 많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네. 특히나 이제 그런 이혼을 제가 절대 독려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 받았는데 그 영주권이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자기를 옥죄는 그런 건 아니고 네, 예. 진짜 결혼을 잘 증명할 수 있고 특히 뭐 자녀가 태어난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시겠죠. 그래도 어쩔 네. 수 없이 이혼해야 되면은 뭐 자녀가 어떻게 그냥 만들었겠어요. 진짜 결혼이니까 그렇죠. 자녀가 네. 태어났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보면은 이제 이혼할 때 서로 감정이 되게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잘 도와주고 이제 상담도 제가 많이 하는 편이니까 며칠 전에는 이제 외국인들도 저희 사무실에 좀 와요. 그래서 필리핀인데 이제 결혼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4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혼 청구를 하고 조건부를 접수를 하고 아직 허가가 안 나왔는데 이혼 파일 소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흥분을 해갖고 저보고 네. 네. 다 지금까지 결혼이 영주권 때문에 자기가 와이프한테 속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오. 그래서 내가 영주권 때문에. 이제 화가 나니까 그렇게 그쵸, 얘기하는 거죠. 그쵸. 처음에 그렇지 그리고 않았겠지만. 그래서 영주권을 취소할 방법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 주겠다. 내 아내에게 영주권을 네, 주지 이제 않겠다. 자기 생각에는 이제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와이프는 돈을 별로 못 버니까 재산도 반 달라고 하지, 양육비도 달라고 하지, 영주권도 킵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너무 손해만 화가 봤다는 난 거예요. 네. 목적이 영주권이다라고 생각한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가 계획적으로 당했다고 자꾸 너무 이모셔널하게 얘기해서 그런 선택을 한 본인의 책임도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하고 증인들이 다 있고 두 사람이 인터뷰까지 가서 사실 결혼 다 선서해가지고 인터뷰해서 조건부 다 받고 조건부 해제도 둘이 사인해서 서로 잘 집어넣었다가 둘이 지금 사이가 성격 차이로 나빠졌어. 틀어져서 와이프한테 이혼을 받은 순간 내가 이 모든 결혼이 사기다고 하는 거는 저도 믿기가 어렵지만 이민국 주권은 잘 들어주지 않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네네. 자꾸만 편지를 써서 와이프 영주권을 취소
내가 안 도와주면 혼자 화가 많이 취소하겠다 그래서 제가 헤드 월킹 안 하니까 진정을 네네. 하시고 그거는 예, 성숙하지 못하네요. 합리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혼을 네네. 정리하는 게 그냥 본인이 해야 될 길이라 이제 그렇게 조언해준 손님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도 그 최인정 변호사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요거 어느새 하나만 시간이 다 제가 됐어요. 여쭤보면 안 될까요? 영주권을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 내년 6월이에요. 마감이. 그러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6개월 전에는 할 수 있는 거죠. 내년 6월이에요. 6개월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이민국 도착일 기준으로 빨리 오면 서류가 리턴이 와요. 한 가지만 저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요즘에 갱신이 얼마나 빨리 되냐 예. 엄청 늦어요. 제가 그러세요? 아침에 찍어봤더니 갱신하는데 지금 시간이 17개월 걸린다고 돼 있어요. 갱신하는데요? 네. 아, 그래서 오래 어떤 걸린다. 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카드가 끝났는데 나 해외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접수증하고 유효기간이 아. 지난 카드하고 두 개를 같이 가지고 네. 요즘에 접수증에 24개월 동안 이걸로 해외 여행 및 고용을 다 허가한다고 써져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접수증하고 영주권 지나간 카드를 가지고 지속적인 고용, 해외 여행이 또 다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질문이 오셔서 좀 네. 갑자기 물어봤고요. 예,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한 시간인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213-738-0928, 213-738-0928로 또 문의하셔서 좋은 상담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